2026년도 수도권 부동산 시장 전망. 58살의 이 씨는 분당 아파트 매물을 보러 나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1년 전만 해도 한산했던 부동산 중개업소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중개인은 바쁜 손놀림으로 전화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이 물건은 어제 계약됐어요? 요즘 나오는 족족 나가요? 이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지난 2년간 집값이 떨어질 것 같아 관망하던 자신이 잘못 판단한 걸까요? 차에 타자마자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이거 우리 지금 사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내년까지 더 기다려야 해? 그날 밤 부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026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사야 할까? 기다려야 할까?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집을 사야 할지 팔아야 할지, 지금이 적기인지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하는지 혼란스러우십니까? 오늘은 2026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여러 신호들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것은 투자 조언이 아니라 시장을 이해하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3년 전 분당에 집을 팔고 더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자녀들이 독립하면서 큰 집이 필요 없었고 차액으로 노후 자금을 마련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당시 부동산 시장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고 정부는 강력한 규제를 쏟아냈습니다. 이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집값이 떨어질 거야. 조금 기다렸다가 다시 사면 돼. 하지만 시장은 이 씨의 예상과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처음 1년은 확실히 집값이 하락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하며 흡족해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중반부터 시장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금리 인하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오랫동안 높았던 금리가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대출 이자 부담이 줄어들자 사람들은 다시 집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의 친구들도 하나둘씩 매물을 알아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둘째로 규제 완화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침체를 우려해 일부 규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대출 한도가 늘어나고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 분양시장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수도권 개발 호재들이었습니다. GTX가 본격적으로 개통되기 시작했고 신분당산 연장 계획이 확정되었으며 여러 신도시 개발이 가시화되었습니다. 특히 GTX는 강남까지의 접근성을 혁신적으로 개선시켰고 이는 수도권 전체의 가치를 끌어올렸습니다. 이 씨가 관심 있던 분당은 특히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신분당선이 연장되면서 교통 편의성이 크게 좋아졌고 오래된 아파트들의 재건축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집값은 서서히 오르기 시작했고 이 씨는 초조해졌습니다. 이 씨와 다른 선택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같은 또래인 60살의 박 씨였습니다. 박 씨는 3년 전 시장이 뜨거울 때 오히려 용기를 내어 인천의 신도시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지금 사면 손해야. 곧 떨어질 거야. 하지만 박 씨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판단했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집을 10년, 20년 살 건데 단기적인 등락에 흔들릴 필요가 있나? 인천은 GTX도 들어오고 공항도 가깝고 앞으로 발전할 곳이야. 실제로 3년이 지난 지금 박 씨의 선택은 현명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인천은 GTX 개통으로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었고 영종도 개발과 송도 국제도시 확장으로 지역 가치가 상승했습니다. 박 씨가 산 아파트는 처음 1년간 소폭 하락했지만 이후 다시 회복했고 이제는 구입 당시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이 씨는 박 씨를 만나 후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가 현명해서 나는 너무 단기적으로만 생각했나 봐. 박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불안했어. 하지만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봐야 해. 특히 우리 나이에는 더욱 그래. 두 사람은 2026년 시장이 어떻게 될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 신호들이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신호들도 있었고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신호 중 하나는 수요가 여전히 견고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은 계속되고 있었고 특히 젊은 세대들이 직장과 가까운 수도권을 선호했습니다. 결혼하는 부부들, 내 집을 마련하려는 직장인들까지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모두 살아있었습니다. 또 다른 긍정적인 신호는 공급 부족이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규제가 강화되면서 신규 분양이 크게 줄어들었고 이제 그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해 수도권 전체적으로 매물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없으니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통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도 긍정적이었습니다. GTX 노선들이 단계적으로 개통되면서 수도권의 공간 구조가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먼 구시라고 여겨지던 지역들이 이제는 강남까지 30분 안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가장 큰 것은 경제 상황이었습니다. 세계 경제가 불확실하고 국내 경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부동산만 혼자 좋을 순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소득이 늘지 않으면 결국 집을 살 여력도 줄어듭니다. 또한 가계부대 문제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높은 대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기는 어려웠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도 대출 심사는 여전히 까다로웠고 무리하게 대출받아 집을 사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도 장기적으로는 부담 요인이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계속되면서 장기적으로는 주택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물론 당장 2026년에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장기 투자를 고려한다면 무시할 수 없는 요소였습니다. 이 씨는 이 모든 것을 고려하며 고민했습니다. 지금 사야 할까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할까? 박 씨는 조언했습니다. 자네가 그 집에서 살 거라면 사. 하지만 단기 투자 목적이라면 신중해야 해. 2026년 시장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 같지만 지역마다 다를 거야. 실제로 전문가들의 전망도 비슷했습니다. 수도권 전체적으로는 완만한 상승세가 예상되지만 지역별로 차이가 클 것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GTX 같은 호재가 있는 지역은 강세를 보일 테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보합세나 소폭 하락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강남과 그 인접지역, 분당, 판교 같은 전통적인 선호 지역은 여전히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교육 환경이 좋고 교통이 편리하며 주거 환경이 우수한 곳은 언제나 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외곽 지역이나 개발 호재가 없는 지역은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단순히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구입했다가는 나중에 매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오래된 격언이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이 씨는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분당에 적당한 규모 아파트를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가격이 3년 전보다 조금 올랐지만 더 기다렸다가 더 오를 바에는 지금 사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집 없이 전세로 사는 것이 불안했습니다. 박 씨는 이 씨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잘 생각했어. 우리 나이에는 안정이 중요해. 시세 차익을 노리기보다는 편안하게 살 곳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지. 이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는 이 집에서 노후를 보낼 거야.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어. 내가 편안하면 그걸로 됐어. 두 사람의 대화는 많은 중년이 고민하는 문제의 핵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2026년 부동산 시장은 분명 움직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투자 목적이라면 신중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장이고 지역을 잘못 선택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주 목적이고 장기적으로 살 집이라면 지금도 나쁘지 않은 시기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경제력은 어떤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가족 구성은 어떤지, 어느 지역이 필요한지 이 모든 것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남의 이야기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는 집값이 오른다고 하고 누군가는 떨어진다고 합니다.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판단입니다. 시장을 공부하고 여러 의견을 들어보되 최종 결정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내려야 합니다. 이 씨는 계약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며 홀가분했습니다. 3년간의 고민이 끝났고 이제 새 집에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시세 차익을 놓친 것이 아쉽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안정을 얻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하며 만족했습니다. 단기적인 등락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판단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이 집에서 편안하게 살 것입니다. 2026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극적인 상승이나 하락보다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며 완만하게 움직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조급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들이 산다고 해서 따라 사거나 남들이 판다고 해서 따라 팔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계획과 형편에 맞게 신중하게 결정하면 됩니다. 부동산은 인생에서 가장 큰 재산이자 가장 오래 사용하는 자산입니다.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안정을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2026년 부동산 시장을 고민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안정된 보금자리에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